네, 정치하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고 정보위 소속이시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북한이 이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후로 해서 예.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근데 신형 전술 미사일을 2발을 쐈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북한이 기술 개발한 거 테스트하려고 계속 쏩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서 그래서 대외적인 도발, 대내적으로는 기술 테스트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하나가 고체 연료. 아, 고체 연료.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럼 건지.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형화, 그러니까 탄두 대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스칸데르라도 예. 탄두를 좀 더 크게 해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고체 연료와 전술핵 장착 여부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태양전 말고 인민군 창거일이 아마 25일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혹시 이때 또 도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요? 보통 그런 날짜에 기념 날짜에 날짜를 잡아서 자기들이 기술 테스트할 거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ICBM 내지 그러니까 핵실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세요? 핵실험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핵실험 가능성은 전술핵. 전술핵? 네, 전술핵. 조그만한 핵. 예를 들어 아까 뭐 중거리 미사일 이런 데 장착할 수 있는지 그런 핵 전술핵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신형 전술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북한은 전술핵 운용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던 이게 무슨 그게 얘기예요? 같은 뜻이죠. 그래요? 전술핵을 거기에 그 탄두에 그러니까 그렇죠. 탑재한다? 탑재할 수 있는지 그 관련성을 좀 뭐 테스트 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술핵 테스트를 실제로 하고 이럴 그러면 수가 있습니다. 25일 인민군 창건일까지는 좀 봐야겠네요. 인민군 이후. 창건일 때도 뭘 할 겁니다. 최근에 자꾸 미국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도발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근데 우리 당국이 이거를 하루 그러니까 늦게 발표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아는데도 발표를 미룬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이제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쏘는 위성이나 정찰 비행기로. 근데 그 자료가 부족해서 확신을 못했던 한국 자체 자료는 부족해서 아. 미국 측 자료를 받고 뭐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문경 저기 뭐냐면 하루 그냥 묵힌 건 아니다. 네, 우리 국방부 공무원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국방위 관련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잖아요. 예.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병역법, 그러니까 그 병역 특례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예. 처리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 저도 뉴스로 접했는데 문자 폭탄을 벌이셨다라는 이런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대중가수 문제는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악하고 판소리를 받습니다. 가수인데 근데 대중가수는 못 받아요. 그래서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했고 몇 달 후에 그 국방위 내에서 이게 2018년인데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었어요. 제가 위원장 소위까지 만들었었나? 그렇죠. 제가 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한 4, 5개월 심사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다 주지 말아야 된다. 아예 형평성인데 정반대로 안 주는 그러니까 걸로 다 줄 건가 다 안 줄 건가 해서 다 주지 말아야 되는 거로 결론을 내서 문체부랑 국방부에 적어도 성악 판소리는 없애라. 그럼 기존에 줬던 걸 박탈하면 더 반발 클 텐데요. 그래도 이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국위 선양 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 안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랑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국방부 단독으로 없애라. 국방부 소관 법률이니까 하니까 국방부 답변이 그 해당 부처 관련 부처의 동의 없이는 못 없앤다. 그래서 저는 신임 문체부 장관이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대중문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S도 포함을 시키는 쪽이 아니라 판소리 이런 쪽을 아예 빼는 쪽으로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된다. 의원님 개인 생각은 그런 거라는 그 당시엔 그렇게 결론이 냈고 근데 지금도 지금 와서는 똑같아요. 근데 그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요. 아마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때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금방 처리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이죠. 이제 물러나는 분이니까. 지금 퇴임을 앞둔 문체부 장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처럼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보아야 되는 겁니까? 국방위원들은 왜냐하면 병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소위 의견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특혜는.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입니까? 아마 취임식 전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취임식 뒤에 이제 새로운 문체부 장관 하에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중요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래요? 예. 혹시 그럼 지금 후보자 이제 박보균 후보자잖아요, 문체부.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반대해 주시고. 대화는 아직 안 나눠보셨고? 아직 안 나눠봤는데요. 의견을 그렇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다르네요. 얘기가 저번에 성일종 인터뷰고 내용이 많이 다르네. 이건 좀 하여간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뜨거운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좀 이게 이제 그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사안을 판단할 때는 이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른바 국민 눈높이. 왜냐하면 장관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사퇴해 주시는 게 맞다.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절차상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딸 그 구술 면접 만점 받았는데 3명한테 만점 받았어요. 그 3명이 다 친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향력을 행사 안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알아서 친한 관계에서는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식들 의대 편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자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법을 본인은 자진 사퇴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오히려 결백을 입증하는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수사를 하게 되면 뭐 그 본인과 지인들 간에 그 자기 친분 있는 교수들 간에 뭐 문자 소통이 있었는지 통화 기록이 있었는지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런 걸 통해서 떳떳하다면 결백을 입증하고 그러면 그 정호영 후보자도 명예회복 기회가 있다. 오히려 이제 본인이 수사를 요청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그게 명예회복하는 길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사표 던지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려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과 사전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배현진 대변인이 전한 내용에서 보면 팩트를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과의 판단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어제 그 누구죠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를 보니까 팩트와 또 여론을 살피겠다.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당선자께서도 정무적 판단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어쨌든 정무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불명예 사퇴하는 걸 수가 있어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 수사 요청이다. 그리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대나 과거 의전은 그 이제 해당 학교의 뭐 장으로 있거나 교수로 있거나 하면서도 자식들이 입학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의대 이해충돌. 이제 그게 경북대가 아니라 의대에 있는 모든 대학.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채용 문제는 그 이해충돌 사안에 들어갑니다. 직원 채용. 근데 자녀
편입학 문제는 이해충돌 사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마녀사냥 당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우리 아들 딸이 똑똑해서 서울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네가 의대에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떳떳하게 다닐 수가 있다. 의원님이 지금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오히려 명예회복 차원에서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혹시 네.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내 동료 의원들의 정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의원들은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 철저하게 하겠다, 봐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 그다음에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팩트가 뭐 정확히 뭐 뭐 표창장 위조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 사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국민 눈높이에서 의심살 만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아무튼 진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어쨌든 뭐 검찰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아마 국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당장 뭐 이은혜 사건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었으면 제대로 못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분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타이밍인데 예.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예. 그때 사퇴를 하느냐. 근데 지금은 법안이 발의가 된 후에 지금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예. 국민들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사퇴하는 그게 맞다? 게 맞죠. 아, 억세할 각오를 하는 게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근데 거라고 뭐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뭐 본인이 사퇴의 뜻을 꺾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도 그렇다고 보세요? 출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일 안 할 건데요, 뭐. 그러게요. 근데 또 일부 보도는 그래서 수리는 안 됐기 때문에 출근을 할 거라는 또 보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결국은 출근하느냐 안 하느냐. 사퇴할 의지가 확고하면 이제 출근 안 해야 되겠죠. 아니면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 끝까지 막겠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국회 처리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예. 아마도 이제 D-Day가 민주당이 잡고 있는 D-Day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즈음이 될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권 넘기는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가더라고요. 예.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회권을 넘기려면 나한테 넘겨라고 하면서 하려면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예. 그런데 일본을 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원래 우선순위가 김상희 부의장이잖아요. 김상희 부의장이. 김상희 부의장한테 그 사회권을 넘길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 저는 그냥. 박병석 의장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국회의장도 역사적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상정 안 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게 제일 멋있게 국회의장 하시는 거죠. 네. 멋있게 하시는 거고 네. 뭐 국회의원 또 한 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 사실은 의장까지 하셨어요. 마무리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결단을 하실 거냐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너무 몹쓸 짓을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평가 하나만 남은 분한테 저는 이 검찰 수사권이 아예 없는 나라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다 보면 수사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사실 뭐 제명수호법이다, 검수완박법이 이런 상황에서 죄 있는 것도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형벌을 씌운다. 저는 못할 짓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보시죠. 왜냐하면 마지막 행위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예. 마지막 행위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전 되고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김상희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긴다라는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럼 본인이 본회의 수집에서 그냥 처리하는 거와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볼까요? 본질은 같죠. 같다고 그러니까 본질은 본인 사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장님도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를 국민들이 더 바라는지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의장 이후에 어떤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의장 이후에 기회라고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선 출마할 수도 있죠. 대선 출마? 그렇죠. 그 정도로 강단 있게 하시면 현실화 가능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멋있게 의장하시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 대통령 피선거권은 당연히 갖고 계시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필리버스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할 뭐 그러니까 계획은 좀 짜고 있습니까 혹시? 예, 원내 대표실에서 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짜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